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의 말뜻부터 기억해봐. 구성 요소가 존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돼.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고 서로 상호작용해야 된다. 영향을 주고받아야 된다. 그럼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 보자. 이게 세포 소기관이야. 세포 소기관들. 세포 소기관이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지. 이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세포 되는 거. 요걸 이제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하나 더 있어. 그 서로 다른 세포가 모여서 개체가 되는 것도 생명 시스템이라고 해요. 세포 소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 있는 세포가 되는 것도 생명 시스템으로 보는데 이렇게 세포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살아있는 개체가 되는 거 너도 이제 생명 시스템으로 본다고. 세포들의 모임도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야. 그것도 왼쪽에 써 있어요. 생명 시스템은 하나의 생명체 기준으로 보는 게 있고 하나의 세포 보는 게 있다고. 하나의 생명체는 수많은 세포가 모여갖고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 세포는 여러 세포 소기관이 모여갖고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 알겠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 일단 밑에 보시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에서 이거 먼저 하자고 가자.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세포다라는 표현. 구조적 단위라고 하는 거는 계속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는 거고 네 몸을 확대해서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세포지. 기능적 단위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라는 거야. 그거보다 작으면 의미 없어. 알겠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다. 왜? 약간 수영을 안 했거든요. 빨리 해. 너무 많아요. 뭐 하냐 빨리 해. 조심해. 그럼 생명 시스템 구성 단계에서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개체인데 식물이랑 동물의 특별한 단계가 있어. 자, 동물은 이 기관계가 추가되어 있고 식물은 조직계가 추가되어 있거든. 요거 꼭 체크해놔. 동물은 기관계가 추가되어 있고 식물은 조직계가 추가되어 있다. 이거 아마 중2 때 배웠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너 선거점 봤지? 자, 먼저 세포부터 차근차근 와봐. 세포란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라는 표현. 조직은 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애들이 모여갖고 덩어리져 있는 조직이라고 하고 기관은 그러한 조직들이 모여갖고 고유한 형태와 기능이 나타나는데 고유한 형태와 기능. 얘는 조직이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 건 1 플러스 1이 3이 아니고 그거 이상 돼야지 기관인 거야. 고유한 형태와 기능, 즉 1 플러스 1을 했을 때 4 또는 5가 돼야 된다고. 더 특별한 기능이 나타나야 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시너지가 일어나는 대표적으로 위를 봐봐. 위라고 하는 거는 조직 중에서도 뭐 표피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이 있고 근육 조직이 있고 신경 조직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이 모여갖고 위가 되면 위가 갖고 있는 고유한 형태 이런 모습, 그다음에 고유한 기능, 단백질 소화라고 하는 특별한 게 생기지.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관이라고 한다고. 고유한 형태와 기능이 나타나야 된다. 그럼 개체는 이제 하나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고. 자, 그럼 동물 보면은 이런 기관이 있단 말이지. 이 기관을 한 번 더 묶은 게 기관이야. 왜 이게 가능하냐? 동물은 기관 자체가 졸라 많아. 기관이 졸라 많다 보니까 기관을 분류할 수 있는 거지.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소화에 관련된 기관, 소화계. 그 다음에 뭐 호흡에 관련된 기관, 호흡계. 면역에 관련된 기관, 뭐 면역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묶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식물은 기관 자체가 5개밖에 없어. 식물 기관 자체가 5개밖에 없다고. 나 이게 제일 웃겼다. 내가 책 쓴 것 중에서 가장 웃긴 문장이 이거야. 뭔지 알아? 기관이 5개밖에 없다니까. 뿌리, 줄기, 잎, 꽃. 마지막 하나 남았지. 열매. 근데 그걸 굳이 등이라고 쓸 이유가 있어? 꽃, 그 다음에 열매라니까. 열매 끝이야 이게. 열매까지 넣으면 끝이야. 그거 말고 또 없어요? 이게 다란 말이야. 근데 중에다가 뿌리, 줄기, 잎, 꽃, 등. 야 씨발 이게 뭔데? 열매 쓰기
취한다. 등이 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이게 다라고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5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뭘 또 추가로 분류를 해? 그러니까 기관계가 필요가 없는 거고 조직계가 이제 왜 나왔냐면 이 조직이 모이면 아까 기관이었지. 기관은 플러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 조직계라고 하는 건 조직을 합쳐놨음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 된 게 없어. 그대로야. 대표적인 게 물관 칠관이거든. 물관 칠관 묶어하고 관다발이라고 묶어. 관다발 조직계라고 묶는다고. 관다발의 기관을 안 봐. 왜? 그냥 물을 운반하고 영양분 운반하고 이상의 기능이 없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능이 안 나타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계는 한 단계 고유한 형태 기능이 없을 때 묶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1번 조직의 합이야. 조직의 모임인데 2번 고유한 형태와 기능이 없을 때 고유한 형태와 기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조직계라고 하는 거지. 알겠지? 기관과 조직계 차이 알겠어? 동물 같은 경우는 조직을 모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나타나는데 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안 나타난다고. 그래갖고 조직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여기 보면 진핵세포, 원핵세포 있는데 세포 안에 우리 핵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지? 핵. 네. 이 핵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진핵, 진짜 핵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핵에 있는 물질이 그냥 세포질에 풀려 있는 경우가 있어. 그거를 원시적인 핵이다 그래서 원핵이라고 한다고. 진핵과 원핵의 차이는 좀 알아나? 진핵, 다음에 원핵. 진핵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원핵은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다. 진핵은 핵이 있고 원핵은 핵이 없다. 딱 봐도 그럼 누가 좀 진화된 느낌이 나? 진핵이지? 그래서 원핵은 좀 화등한 애들이 많다. 원핵 중에서 다세포 생명체가 아예 없어. 다세포 원핵이 없어. 다 단세포로 혼자 다녀. 대표적으로 누구? 세균. 원핵 세포 하면 떠올라야 하는 게 세균이야. 세균이고 100% 단세포고. 다세포가 아예 존재하잖아. 진핵은 물론 단세포 진핵도 있어 효모처럼. 근데 우리가 진핵세포잖아. 이렇게 다세포 생명체가 가능한 거는 진핵세포만 가능하더라. 됐지? 다음 세포의 구조 봐. 여기 핵, 그 다음에 세포막, 마이토콘드리아, 세포질, 골지체, 라이보솜, 소포체 이렇게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외워야 돼.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는 외워야 돼. 먼저 여기 핵인 걸 알고 있지? 네. 그리고 가장 바깥쪽이 막인 것도 알 거야. 네. 그 다음에 이 안에 채워져 있는 액체를 세포질이라고 그래. 그 기본적으로 세 개는 알지. 주어끼리 하는 거 아니야? 핵, 세포막, 세포질? 세포질 처음 들어봐? 네. 세포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핵이잖아. 네. 핵을 제외한 나머지 이 영역을 세포질이라고 하잖아. 몰랐어? 핵, 세포막 안에 채워진 걸 세포질. 수업 때 쌤이 말했는데. 자, 그럼 이제 추가된 거 볼게. 엽록체는 들어봤어? 엽록체? 엽록체랑 쌍벽이 저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거면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하는 소기관이야. 마이토콘드리아가 좋아. 세포호흡. 얘는 세포호흡 보는 기관이다. 엽록체에다가는 광합성 적응 못합니다. 왜? 시험지 내고 갔어? 네, 됐습니다. 여기서 세포질 없는데? 선생님, 아쉬워. 지금 과학쌤이 설명하는 건 세포질이 없어요. 너무 기본이니까 뺐겠지 새끼야. 세포질도 모르면 나 뒤져야 돼. 중학교 때 딱 3개 가르쳐주는데 세포에 대해서 핵, 세포막, 세포질 3개 알려주는데 중학교 때 가르쳐줬어? 난 모른다. 나도 모르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이 새끼 너무 많이 지원이겠니? 모르면 이제부터 아는데. 아니 중1에 나온다고 중1에. 중1에 만나요? 중1에 제일 처음 배우는 게 광합성 할 때. 오투잖아 씨. 저 어디? 중2 때 배우나? 중2 때 배우는 거 같은데. 광합성 거의 40. 어디요? 세포를
저희 그거 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 기관계들 그 소화 막 그런 거 맞지? 소화하면서 배우지 않나? 난 모른다니까.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 충격적이야. 세포 140. 세포분열 때 처음 배우네. 네. 중3 때 처음 배우네. 세포 분열할 때 세포를 처음 배우는구나. 저거 아닌가? 없는데요. 적어도 이거 동물세포 하면서 세포질 얘기가 나오는데 씨. 근데요? 세포 질이 나누어진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초등학교 때 배운다고요? 그럼 뭐 기억 안 날 만하지. 세포질을 몰라? 쟤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세포질 아냐고? 쟤는 알아. 너무 몰라. 너 씨발 기침할 거면 마스크 끼고 하라고 했지. 네, 죄송합니다. 너 다 했어? 네, 다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되게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 그리고 세포질은 기능성이 있다기보다 세포질에 이런 것들이 떠돌아다닌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세포 소기관이야. 지금 마이토콘드리아, 뭐 핵, 소포체, 라이보솜, 골치체 이게 다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세포질이 떠다닌다고. 공간에 대한 얘기인 거야. 액체예요, 세포질? 그 액체 채워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영역을 세포가 핵, 이 사이 영역을 다 세포질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골치체 있고 라이보솜 있고 소포체 있는데 소포체는 여기에 요 구조들 다 내는 막조각들을 소포체라고 하고 라이보솜은 요 알링이들 콩알같이 있지. 요 알링이들 라이보솜 기능은 이따 알려줄게. 골치체는 막구조가 아까 소포체는 막구조가 붙어있지 이렇게. 골치체는 막구조가 분리돼 있어 이렇게 구조적으로. 둘 다 막구조는 맞는데 붙어있으면 소포체, 떨어져 있으면 골치체 기능 둘 다 달라. 이따 어떤 기능인지 알려줄게. 그럼 식물에서는 세포벽이 추가로 있어. 엽록체 아까 얘기했고 세포벽. 세포벽은 막 바깥쪽으로 벽이 있고 동물로 따지면 뼈다구 역할하지. 딱딱해갖고 이 구조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이게 세포벽의 기능이고 하나 더 보면 여기 에코라고 있을 거야. 에코가 동물도 있긴 한데 얘는 이게 주로 식물이라는 표현이 있어. 주로 식물에 분포한다. 동물에도 있긴 있어. 주로 식물에 분포하는데 에코의 기능이 그냥 저장 창고야. 영양소도 저장해놓고 노폐물도 저장해놓고 그냥 다 짱박는 창고. 저장.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포 소기관들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세포 소기관의 기능에서 첫 번째 이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기능 한번 얘기해. 라이보솜. 첫 번째 단백질 합성 관련된 얘기. 자, 그림을 좀 그리면서 봐야 돼. 봐. 이 세포야 세포. 세포 안에 이렇게 핵이 있어. 핵. 아, 이거 너무 큰데? 핵 원래 좀 작고 동그란 느낌 아니에요? 이 세포. 이게 핵이고. 핵. 그다음에 이게 리보솜. 리보솜이라고 적혀 있어. 라이보솜이라고 적혀 있어. 라이보솜. 라이보솜. 자, 핵에 보면은 DNA라고 하는 게 있어. DNA. 네. 어떻게 적어줄까? DNA가 이중가닥으로 이렇게 들어있거든. 네. 이 DNA. 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단 말이야.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DNA인데 이거를 원본이기 때문에 라이보솜이 이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야. 근데 이 설계도를 원본을 주면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카피본을 준다고. 필요한 단백질에 대한 카피본만 주는데 그 필요한 단백질에 대한 카피본을 우리가 RNA라고 해. RNA.
핫빛 뜨는 걸 전사라고 한다. 이거 뒷단원에서 다 너네 이번 시험 범위니까 미리 얘기해줄게. 이게 생명이 총 수단은 3개인데 마지막 단원이 이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미리 다 한 번씩 던져줄게.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RNA로 바꿔. 그럼 얘는 유전정보 저장의 역할이 아니고 유전정보 전달의 역할을 한다고. 유전정보 전달의 역할. 그럼 이 녀석이 핵공을 통과를 해. 핵에 있는 구멍이 핵공이라고 하거든. 핵공을 통과해서 나와. 이렇게. 핵공을 통과해서 나온 다음에 이 녀석이 라이보솜과 이렇게 결합한다고. 이렇게. 핵 통과한 다음에 결합한다. 이렇게. 그치? 그럼 라이보솜이 여기 싹 지나가면서 이 설계도에 맞춰갖고 단백질을 이렇게 뽑는 거야. 파란색이 단백질이야. 그 DNA 유전정보대로 카피 뜬 걸 기반으로 해갖고 단백질 쭉 뽑고 있다고. 요게 이제 라이보솜의 기능인 거야.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가 이제 RNA 기반으로 단백질 뽑는 과정. 요걸 번역이라고 해. 번역.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물어볼 게 이걸 거야. DNA에서부터 RNA로 정보를 옮기는 걸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 그다음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이 두 개를 물어볼 거거든. 요거 이름이 전사, 요거 이름이 번역. 이번에 시험 무조건 나와 이거. 이 얘기 무조건 나오니까 알아보세요. 전사와 번역. 그래서 이 전사라는 얘기, 번역이라는 얘기. DNA를 RNA로 바꾼다. RNA를 단백질로 바꾼다. RNA를 저 궁금한 게 RNA를 본따서 단백질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RNA 자체를 저기에 이제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AUGC라고 하는 염기가 있는데 그 염기 3개당 아미노산 하나씩 지정하거든. 3개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또 그 다음 3개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그 다음 3개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이러면서 단백질 쭉 연결. 이게 이제 번역 과정. 자, 근데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번역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아까 이렇게 막길이 연결된 무슨 구조? 소포체라는 구조가 있었지. 네. 이렇게 번역을 하다 말고 여기로 이동을 해. 여기 결합해. 여기로 이동해. 그럼 라이보솜이 이렇게 붙거든, 열로. 그렇죠. 라이보솜이 붙어. 여기 뭐 RNA들이 있고. 이 상태에서, 이 붙은 상태에서 단백질을 소포체 안으로 주입을 해. 지금 여기 단백질 만들고 있었지. 이렇게 해갖고 막 단백질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소포체면 이렇게 결합을 해갖고 이 안으로 계속 생성해서 넣어준다고. 소포체 안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죠. 이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소포체 하는 기능이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돼? 분배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되거든. 분배. 필요한 곳에다가 막 갖다 줘. 소포체. 그 다음에 이 단백질 중에서 밖으로 분비돼야 되는 단백질이 있거든. 그 밖으로 분비되는 애를 포장해주는 곳이 요런 기능 골지체야. 따로 떨어져 있는. 까끌까끌하죠. 골지체의 기능은 분비야, 분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게 골지체다. 그러면 그 소포체에서 어떻게 골지체로 단백질을 분해요? 여기 막으로 둘러싸가거든요. 막으로 둘러싸서. 요 얘기가 단백질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교재 보면서 같이 정리해볼게. 거기 핵 부분 보면 핵의 기능. 왜?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을 관련해서. 기능에 같이 보자. 핵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잖아. DNA가 있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고 그랬어. 유전 정보 저장하는 DNA가 있다. 그다음에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는 표현의 말뜻이 그 세포마다 필요한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감지하는 부분이 핵이야. 핵에서 내가 지금 이 단백질을 만들어야겠다, 또는 이 단백질을 만들어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조절하는 게 핵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고 표현한 거야. DNA가 있고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저 핵이더라라는 얘기. 잠깐만.
진짜 정리 되게 잘하네. 아, 내가 정리해놓은 곳에다 갑자기 자뻑을. 내가 정리한 거에 감동받았어. 아씨. 저희도 보여주세요. 이따 보여줄게. 광합성 세포 신호 교환. 일단 뭐 하나 찾아줄라. 라이보솜이 하는 기능이 아까 뭐라고? 유전 정보,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사를 연결한다고 돼 있지? 근데 이 유전 정보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전사한다고 했잖아. 전사해서 뭘 만들어? RNA. 그 RNA에 적혀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사를 연결하는 거야. 다음 소포체는 구조적으로 핵막과 연결돼 있고 또 지들끼리도 연결돼 있지. 거기다 저거 소포체끼리도 연결돼 있다 이거 좋아. 소포체끼리도 연결되어 있다. 저거 쓰네. 얼마나 정리를 잘 해두셨어요. 아, 아나 껌 붙여놨어. 어? 아나 그거 껌 붙여놨어. 어디? 책상 밑에다가? 원장쌤한테 말해. 못 잡아. CCTV 있지 않아요? 엄청 오래된 거. 엄청 오래된 자, 거. 소포체 마저 볼게. 여기 보면 아 진짜.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골지체로 보내면은 어떻게 가는 거야? 바깥으로 분비하는 거지. 여기 봐. 막으로 서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이게 골지체 기능이야. 골지체로 가면은 이렇게 막으로 서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다음, 이 다른 부위로 운반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교재에 지금 안 나와 있어갖고 다른 부위로 운반한다 밑에다 적어놔. 첫 번째가 막단백질. 막단백질은 막으로 보내는 거지. 막단백질에서 예를 들면 그 핵막으로 보내는 단백질도 여기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세포막에서 사용하는 단백질도 있거든. 이것도 이제 소포체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소포체 자체에서 쓰는 막단백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골지체에서 쓰는 단백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핵심이 리소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각종 가수분해 효소가 담겨있는 되게 중요한 주문이거든. 이런 것들로 보낸다는 게 다른 부위로 운반한다는 뜻이야. 다른 부위로 운반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막단백질이라는 거고 이 막단백질 종류들이 여기 쭉 나와 있다. 막단백질을 운반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포체로 간 애들은 네. 나중에 막에 꽂혀 있는 단백질이 되는 아 막에 이렇게 둘러싸여. 그 막의 종류들이 핵막에 꽂힌다는 건 여기서부터 만들어갖고 핵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아. 세포 막은 여기서부터 해갖고 세포막까지 보내야 되고 소포체면 여기서 지한테 그냥 쓰면 되고 골지체 같은 거 여기서 일로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각 막에 꽂혀 있는 그 단백질이 이 얘기라고. 다른 부위 운반한다 했듯. 됐어요. 리소좀 같은 경우는 좀 가수분해 효소가 되는 거고 리소좀 그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골지체로 보낸 거는 밖으로 분비할 애들. 다른 부위로 운반했다는 거는 막단백질이 될 운명들이라고 얘기해. 막단백질이 될 애들의 운명이 저기서 소포체에서 완성된다.
그러면 아까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봐봐. 라이보솜이 여기 있는 애도 있고 여기 있는 애도 있잖아. 여기에 있는 애들의 정체가 볼지치 통해서 밖으로 보낼 애들 네. 또는 각 막으로 가서 막단백질 역할을 할 애들을 여기서 활성화하는 거잖아. 그거 말고 나머지는 여기서 만들어서 그냥 보내. 핵 안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갖고 핵으로 보내고 미토콘드리 안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갖고 미토콘드리로 보내고 연목체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서 연목체로 보내고. 근데 막단백질을 완성하는 것이 소포체라고. 핵심이 소포체는 막단백질이야. 막에 꽂혀 있어야 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 소포체다. 그거 관련된 얘기는 안 하죠. 막단백질. 맞지? 대학과정이. 근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기해 준 거잖아. 다른 부위로 운반한다고 써 있는데 그걸 네가 알아? 어디로 운반하는 거예요? 그냥 운반하겠구나. 아, 그게 문제지. 막단백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운반된다 그 얘기야. 대학까지. 얘네들 공통점이 막단백질이라는 거야. 이거 알려주려고 내가 아, 정확한 자리나 이런 것들. 종목을 이렇게 정리해 다 해놨거든. 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형태 보면 알지 않냐? 내가 정리한 건 이렇게 티가 날 텐데. 와, 저거 그리고 이제 비단 지워가지고 저희 그걸로 주잖아요. 종목가 저기 다 해놨어. 좀 어떻게 저렇게 좀 있어요?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거가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대학 과정까지 정리했어. 중학 과정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대학 과정까지. 저건 광기야. 저건 광기야. 자, 그럼 요 얘기 이해 갈 거야. 핵에 있는 DNA. 그러니까 읽으면서 맞네 하고 넘어가. 라이보솜 같은 경우는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RNA에 붙어서 하는 거지. RNA에 붙어갖고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꽂고 그러다가 막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소포체를 만든다고. 막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면 여기 골지체로 보내는 거는 이제 분비해야 할 단백질은 소포체를 지나야 되고 또 막단백질들은 소포체를 지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분반해갖고 골지체로 보내면 이제 밖으로 보낸다. 그다음에 막으로 보내면 이제 막에 꽂혀서 거기서 기능을 하겠지. 네. 그래서 요 소낭이라는 표현 알아두시고 소낭. 주머니 형태로 떨어져 나와 주머니 형태. 여기 그림 나와 있지 소낭. 여기 소낭이야 소낭.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져 나와갖고 주머니 형태로 이동한다. 그럼 여기 보면 물질 운반 외에 지방을 포함한 지질 합성도 한다 이거 돼 있지 소포체가. 지압사에만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난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소포체 기능 중에서 지방을 포함한 지질 합성에 관여한다는데 이걸 잘 봐봐. 지질 합성. 여기야. 이 소포체가 연결돼 있으면 소포체라고 했잖아. 분리돼 있으면 골지체고. 네. 연결돼 있는 애 중에서 리보솜이 붙어갖고 까끌까끌해 보이는 사포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 네. 이걸 거친면 소포체라고 해. 딱 봐도 거칠거칠해 보이지? 리보솜 때문에. 근데 얘는 하나도 안 붙어있지. 네. 이걸 매끈면 소포체라고 해. 이 매끈면 소포체가 지방 합성해. 이게 지질 합성하는 곳이야. 저거 이렇게 해갖고 매끈면 소포체라고 하는 거. 매끈면. 요 애들을 묶어갖고 거친면이라고 적어놓고. 저것도 대학과정이에요? 아니, 지하성에 나와 있잖아. 지하석. 지하성 책에 나와 있잖아. 매끈면 같은 경우는 지질 합성. 각종 지방성분을 여기서 다 합성해. 세포막도 여기서 합성해. 세포막을 합성하는 것도 재고. 다음에 지용성 호르몬도 다 여기서 만들어. 지질 관련된 호르몬. 호르몬 중에서 지방으로 만드는 호르몬이 있거든. 지질로 만드는 거. 스테로이드로 만드는 호르몬들. 성 호르몬이야. 성에 관련된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성 호르몬은 다 저기서 만드는 거야. 그 성 호르몬 또는 세포막 같은 막 조각 만드는 곳이 여기다. 지질이라는 게 지방을 만드는 맞아. 지질. 지방성. 그 여기다가 좀 적어보면 내가 방금 얘기한 거 여기서 세포막 가로치고 인지질 만드는 곳이 있고 두 번째로 그 성호르몬 가로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요걸 만드는 곳이 바로 매끈면 소포체. 그러니까 나머지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연목체 뭐는 죽어야지. 방학 들어간다.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 세포가 그 뭐야? 연목체는 뭐 유기물 분해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하는 일이 유기물 분해하는 거지.
네, 화학 에너지를 가장 유명한 게 포도당이고, 화학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로 바꾸는 거 맞아.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이걸 분해하게 되면은 이제 생체 에너지로 바꾼다. 생체 에너지라고 해서 혹시 ATP라고 들어봤어? 네. 그 ATP로 바꾸는 기적이야. 그래서 알려줬어. ATP도 화학 에너지가 생체 에너지라고 해도 돼. 화학 에너지는 그냥 물질에 저장된 모든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데, 특히 내 몸에서 쓸 수 있는 그 ATP 형태 있는 생체 에너지가 표현을 쓴다고. 아파트. 여기 ATP야 APT가 아니고 새끼야. 외우기 쉽지 않아요. 살짝 바꾸기만 하면 되지. 다음 액포의 기능 아까 얘기했지. 종 창고 역할한다. 물도 저장하고 색소도 저장하고 노폐물도 저장한다. 다음 세포막의 기능은 물질 출입을 조절하지. 필요한 건 들어오고 필요하지 않은 건 막는 거.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게 바로 세포막의 기능이다. 그다음 세포벽의 기능은 식물의 형태 유지랑 보호. 세포 보호하고 형태 유지하는 거. 보호한다는 게 그 딱딱하니까 바이러스의 침투나 이런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인데 세균의 침투나 이런 거. 지금 문제를 빠르게 풀어봅시다. 188 풀고 뒤에 9번까지 풀면 돼.